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개봉한 쭈락의 해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상, 후기 짧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개봉한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를 볼 때랑 뭔가 비슷한 감정도 있고, 물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다른 영화긴 한데 그 와중에도 비스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감정적으로 이입되는 감정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단 줄거리 자체는 네이버에 제목을 검색만 해도 나오겠지만 이제 산드라라는 작가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 그리고 안내견까지 이제 같이 사는 자택이 있어요. 개인 자택이 있는데 그게 아주 산 위에 있고 아주 눈이 소복한 그런 외딴 집입니다. 근데 그 자택에 어떤 학생이 와서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산드라를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에 위층에서 집을 수리하던 남편이 음악 소리를 일부러 막 크게 틀었고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서 결국 인터뷰는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던 학생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때쯤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안내견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렇게 산책을 나가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신의 아빠, 즉 산드라의 남편이죠. 죽어 있는 걸 봅니다. 위층에서 추락해서 죽은 걸로 보이는 남편의 시체를 이제 안내견이 찾아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고 아들도 놀라고 이제 엄마인 산드라도 뛰어나와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목처럼 이 추락의 전말을 해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다 보신 분이 보통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줄거리는 굳이 뭐 더 막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후기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거는 왠지 조금 공감 간 이 남편의 심리 상태와 제가 생각한 추락의 해부도를 간단히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영화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확 몰입이 되고 정말 놀라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산드라랑 남편이 싸울 때 정말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때 참 많은 게 밝혀지게 되죠. 그게 또 녹음된 녹취록이 이제 틀어지면서 나온 장면인데, 특히 전 기억에 남는 게 산드라가 본인 입으로 남편이 스스로의 덫에 걸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의 덫에 혼자 걸린 남편을 산드라는 덫에 걸렸다고 표현까지 했으면서 이제 그 덫이 어떻게 생겼고 그 덫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묶어둔 덫인지, 이 덫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뭐 그 덫을 같이 해부해주진 못했고 이미 남편이 추락하고 사망한 후에 그 추락을 해부하는 수밖에 없는, 이미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의 해부가 아니고 이 남편의 추락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추락이라는 것 그 자체라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얘가 사람이 아니고 추락이라는 그 개념 자체다 라고 본다면, 이 추락이라는 녀석의 심장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글쓰기, 책쓰기, 그리고 또 패가 있겠죠. 패에는 패가 이렇게, 패가 조금 이상한데, 예. 패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 패에 혹이 있다고 쳐요. 조그마한 혹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혹의 이름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혹이 여기 폐에 붙어 있다. 아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죄책감. 자기가 글을 쓰다가 늦어서 다른 사람이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아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됐다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게 영화를 보면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 남편맨이 분명히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죄책감이고,
그리고 혈관에 이제 피가 흐르겠죠. 피가 막 돕니다. 온몸에 이렇게 아주 잘도 돌겠죠. 잘 도는데 요 중간에 뭔가 포화지방이나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요게 아내와의 갈등 또는 작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내를 바라볼 때의 그 미치겠는 그 감정, 여러 가지 굉장히 동맥경화 같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동맥경화, 그리고 폐의 이 혹, 그리고 요 심장은 글쓰기 그 자체죠. 추락이라는 것 자체를 해부해보면 요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글쓰기 자체는 심장이니까 정말 계속 뛰잖아요. 정말 계속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희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글쓰기는. 그래서 혈관에 뿜뿜뿜뿜 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어떤 혈관에 이 막힌 동맥경화, 즉 아내와의 갈등이나 자신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자기가 생각하기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지는 것, 내가 더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힘들어지는 것들, 그런 이 동맥경화가 막고 있어서 글쓰기가 펌프질을 하는데 중간에 막힌다. 그리고 동시에 요 폐에 있는 죄책감이라는 혹이 숨을 쉴 때마다 아프게 했다, 남편을. 그래서 이 추락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부해보면 요런 해부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엉망이네요. 그림이 진짜 개쓰레기 같네요. 하여튼 제가 생각한 해부도가 대충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죄책감이라는 이 폐의 혹이 숨 쉴 때마다 힘든 상태인데, 안 그래도 아들이 사고 자기 때문에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글쓰기는 계속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 근데 또 몸의 혈관 중에 어떤 동맥경화, 이제 갈등, 아내와의 갈등과 해결되지 못한 이 감정들, 이런 게 피가 다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혈액 순환 면에서나 이제 공기 들숨 날숨 면에서나 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남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아내는 산드라는 산드라대로 자기가 배려한 게 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외딴 집에 와가지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 막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서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남편은 어쨌든 이랬다. 그림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치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편의 그 덫에 걸린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이 글을 쓰다가 아들을 발에다 주러 가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 글이 잘 쓰이다 보니까 깜빡하게 됐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데리러 가게 됐고, 그때 아들이 사고를 하필 또 당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글 쓰는 거를 좀 중단하고 아들 데리러 가는 걸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서 갔으면 사고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린 건데, 하필 그 집중해서 했던 글 쓰는 일이, 책을 쓰는 일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막 열망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하고 싶고. 그런 일을 하다가 아들이 눈이 안 보인 것과 연관이 돼버리니까 정말 제대로 꼬여버린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이 부조리함, 아이러니함이.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색깔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하얀색은 눈이 아주 가득한 배경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이었는데, 그 하얀색에 영화 초반에 남편이 죽으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빨간색이 추가가 되잖아요. 당연히 남편이 죽었을 때 흘린 그 혈흔부터 해서 아들의 옷에도 가끔씩 빨간색이 들어가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배심원들 중에서도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남편과 산드라가 행복했던 시절에 찍힌 사진 속에서 서로 웃으면서 찍힌 사진에서 뒤에 배경에 빨간색 벽지가 되어 있죠. 뭔가 술집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은 사진, 집일 수도 있고요. 그 빨간색들이 영화에서 자극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빨간색이 아니고 굉장히 은은하게 스며드는 그런 빨간색,
딱히 무서운 느낌도 없죠, 사실. 무섭다기보다 그냥 은은하게 파고드는 영화니까. 그래서 저는 그 빨간색들이 좀 인상 깊게 남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영화상에서 이미 초반에 사망을 한 이 산드라의 남편의 존재를 보거나 느낀 거는 크게 세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번마다의 남편의 위치, 물리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위치일 수도 있죠. 그게 굉장히 또 흥미로운데, 남편이 산드라보다 위에 있을 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었고, 그때 초반 첫 화면에서 인터뷰할 때 위층에서 뭐 작업하고 있는데 일부러 막 음악을 크게 틀고 있었죠. 그렇게 위에 있을 때 음악을 크게 틀었고, 산드라보다 남편이 밑에 있을 땐 언제입니까? 피를 흘리고 사망한 상태에서. 산드라가 당연히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남편을. 그리고 남편 당연히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밑에 있잖아요, 땅바닥에. 그래서 밑에 있을 땐 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상태이고, 그것도 일종의 자기 표현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사고나 살인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산드라와 남편이 동등한 위치에서 옆으로 있을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싸울 때 복잡한 갈등으로 인해서 막 둘이서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세 번 남편이 존재를 드러내고 세 번 다 위치가 각각 다른데 다 뭔가 남편이 응어리를 표출해내는 상황들이에요. 위에 있을 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었고, 밑에 있을 땐 피를 흘리고 사망했고, 옆에 있을 땐 복잡한 갈등으로 막 싸움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쭉 따라왔던 우리는 남편이 감정을 이입했던, 마치 우리에겐 남편의 분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안내견이 산드라 옆으로 마지막에 와서 누울 때서야 둘이 그나마 평화로운 상태에서 옆에 나란히 눕게 되는 모습을 우린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마치 남편의 분신같이 영화에서 느껴지게 되는 그 안내견이 산드라 옆으로 나란히 와서 눕는다. 산드라가 안내견을 쓰다듬으면서 설마 남편 생각을 하나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싫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결국에 이 가족 중에서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이 아빠의 마음은 결국에 가장 잘 판단했다. 산드라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는 굉장히 멀었다. 그래서 이 가족 중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 보고 느낀 거는 결국엔 아들이었다. 아들이 아마도 가장 먼저 죽은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아마도. 근데 저는 그 아들이 법정에서 말할 때 있잖아요. 아빠가 차에서 운전하면서 안내견도 힘들었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를 이입해서 아들한테 말할 때, 힘들더라고요.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서 뭐 자꾸 액체 같은 게 눈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굉장히 은은해서 좋았어요. 재판 과정이라는 형식으로 천천히 해부를 하기 때문에 이 은은한 맛이 좋았고, 그래서 마치 14시간 동안 막 양파, 대파, 귤껍질, 각종 고기 뼈 같은 것을 막 끓여가지고 만든 그런 육수 같은 영화라고 느꼈고, 그만큼 은은한데 맛있고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 방금 말한 건 좀 오바 같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무친달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기도 한데 굉장히 감정이 사무치는 그런 장면. 왠지 한 조각의 편안함까지 툭 들어가 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하여튼 잘 봤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또는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